먼저 오늘이 이제 민주당의 전국 당원대회,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회 출마한 사람들이 쭉 연설을 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정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자, 8월 1일 날 첫 번째 민주당의 경선의 시작! 충청도에서부터 합니다. 충청도. 8월 1일 날 금요일 날인데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8월 1일 날 여기에서 순회 경선을 합니다. 첫 번째 경선이 충청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자, 충청 누구죠?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이 충남 금산입니다. 사무총장을 맡았던 조승래 사무총장도 대전이죠. 정청래 대표 시절에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인물 중에 충청 출신이 많았습니다. 당시 수석 대변인 박수현, 지금 현재 충남지사죠. 거기도 공주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민주당의 경선이 충청에서 실시된다. 이러면 이제 첫 번째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 기선 제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아니 그동안에는 저 제주도부터 해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는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왜 첫 번째 하는 데가 충청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오늘이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이대로 확정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8월 2일 날 부울경, 울산, 부산, 경남에서 8월 2일 날 합니다. 8월 8일 날은 제주, 인천, 그리고 9일 날은 강원, 대구, 경북, 그리고 15일 날, 8월 15일 날 전북, 전남, 광주. 전북, 전남, 광주.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6일 날 경기, 서울 하고 그 다음 날 8월 17일 날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출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쭉 일정상으로 본다면 정권 주자들로서는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겠죠. 당으로 돌아오자마자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의원 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두 번 할 필요가 있나요? 말은 부드러운 듯 하지만 셉니다. 정청래 전 대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대표를 또 한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거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약간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김민석 전 총리가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총선 승리, 연속 집권만이 가장 확실한 불가역적 검찰개혁의 담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완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이렇게 검찰개혁 얘기를 김민석 전 총리가 내놨습니다. 반대로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개혁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보안 수사권 얘기하고 막 검찰 개혁 얘기하고 티끌만큼도 어떤 이 검찰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막 했는데 메시지가 김민석 전 총리가 좀 세게 나오고 정청래 전 대표는 오히려 화합을 통합을 얘기하는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약간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판세 속에서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어쨌든 강성 당원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강성 당원들, 정청래 전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성 당원들에게 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좀 강한 흐름으로 김민석 전 총리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반 이것을 일단 허무는 쪽으로 맞불을 놓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략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 수사권 폐지 얘기하면 그래 나도 폐지 얘기하고 검찰개혁 얘기하면 나도 검찰개혁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정청래 전 대표가 뭔가 자신만의 어떤 색깔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차단을 시켜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조금 지나면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지금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 이 AI 등을 포함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호남 공장 건설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뭐 피지컬 AI는 어디 영남, 팹이나 패키징 공장은 또 호남, 또 이제 충청도에는 또
다른 하이닉스의 투자 기타 등등 어쨌든 좀 미래지향적인 거 이런 쪽을 대통령을 도와서 내가 당에서 입법 속도전을 통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김민석 전 총리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일단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맞불 놓기로 쭉 가서 그 판을 좀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입법 속도전을 대통령을 도와서 내가 가겠다, 이러한 흐름으로 판 자체를 바꿔가면서 이제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당대표의 당선,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했던 것은 김민석 전 총리의 공이 있다, 대부분은 김민석 전 총리가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김민석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합니다. 언론 인터뷰 보니까 대통령에 최적화된 그런 인물이다라고 대통령을 평가를 하면서 행정 디테일, 여기선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냈다는 그런 행정 경험이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의 꼼꼼함, 합리성, 디테일, 이런 면에서의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당권 경쟁 이 3파전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환경 관리를 지금 대통령이 해가고 있고,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그 강점에 대해서 희석하는 그 이슈에 대한 맞불놓기, 맞짱 뜨는 프레임 작전, 이런 것을 펼쳐가고 있고, 송영길 의원은 또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좀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고 있다고 할까요? 사방에서의 포위된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전반적인 형국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흐름, 여러 가지 나오는 흐름,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자체장으로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이 많이 이제 당선을 했지만 당원들의 흐름은 또 지난해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공천 잡음, 이런 것들이 또 이른바 반청으로 결집되는, 그것이 또 대통령의 뉴 이재명과 결합돼가는 이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로서는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고,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이게 이러한 어떤 대통령의 후광 효과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르지는 않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하게 이제 상대에 대해서 비판을 해 나가면서 보안 수사권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뭐 당에다 얘기했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공세의 그 예봉을 꺾으려고 하는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김민석 전 총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전당대회에서의 승패가 이게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이기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간단치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이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격차를 벌리면서 당선하는 전략적인 셈법들이 또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